네, 저는 오늘 사람이 먼저다의 역설, 사람이 배제된 대북정책, 그리고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임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좀 급하게 좀 작성하느라고 PPT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은 미리 양해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통일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도 좋은데, 간략하게 사실 이렇게 나열을 하긴 했지만 이걸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게 아니라 이 아랫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 정부별로 통일을 중심을 두지 않고 대북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그 이후에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까지 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방점이 다르긴 했지만 어떤 정부가 갑자기 우리는 더 이상 북한과 통일을 폐지하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살 길을 찾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정부는 아직까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북 기조를 쓰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부는 끊임없이 통일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끊임없이 대북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72년부터 따져서 지금까지 오면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되는 굉장히 긴 시간, 사실 어떤 정책도 교육 정책 빼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데 결국 현 정부의 대북 정책도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키워드로 이제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 그리고 3로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이전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그 이전에 사실 정책들이 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50년 동안 대북 정책이 이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통일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북 정책을 피면 필수록 왜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더 거리감을 느낄까? 저는 이 부분을 사람이 실종된 어떤 대북 정책의 실패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설적으로도 이번 정부는 굉장히 사람의 방점을 둔 정부입니다. 모든 정책 기조의 핵심적인 철학이 사람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북 정책만큼은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좀 약간 배제하는 듯한 그런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사례로 아시겠지만 평창올림픽 한창 열리고 있을 때에 되게 오랜만에 남북 단일 아이스하키 팀이 결성됐습니다. 원래 항상 대북 정책에서 젊은 층들은 굉장히 남북 교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환호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다른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할 수 있냐? 그동안 땀 흘리면서 이 국가대표팀만 바라본 선수들 중에 몇 명은 왜 빠져야 되냐? 이게 공정한 거냐? 북한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식의 거친 반응들이 났었고 정부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난처했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회에 좀 여러 가지로 강론을박이 있었죠.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이 역설적으로 가장 실종된 어떤 형 정부의 대북 정책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을 배제한 게 이번 정부만일까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대북 정책, 아까 전에 보여드린 대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 대북 정책이 한 번도 국민의 어떤 의사라든지 어떤 정해진 어떤 커리큘럼에 의한 합의체에 의해서 결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국가가 정했고 그 정부가 그냥 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북 정책에 대한 그 정부의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북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점점 기대를 하다가 이게 희망 고문이 되고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책에 내가 참여를 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한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사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효용성을 느끼는데, 대북 정책만큼 효용성이 가장 떨어지는 정책은 없는 거죠. 그냥 고정적입니다. 어떤 정부고 통일을 이야기하자는 정부는 없지만 그게 정말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야기냐? 이 부분은 점점 가시가 좀 거리감이 더 멀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저는 좀 더 근원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건 애초에 남북이 분단이 되고 나서 특히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고 이제 근대적인 어떤 산업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근대적인 국가 사회 체계를 세워가기 시작할 때에 이미 여기서부터 결판이 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북한을 배제한 경제 생활,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죠. 북한도 남한이 배제된 경제 생활에 이미 오랫동안 적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북한은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고 남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NLL 사태에서도 보셨다시피 아무리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무의식 체계 안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거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일상 속에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펼칠 때 남북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심지어 국제 관계가 좋아져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지 않고 신뢰감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고, 그리고 국가가 그걸 계속 통제하고 있는 이런 모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 없는 대북 정책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할까?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전환점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 정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만들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국민청원이라는 플랫폼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고 그것이 정책에도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고, 여러 정부 중에서 이렇게 국민들 간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필요하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정부가 사실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플랫폼을 그냥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정책일 뿐만이 아니라 대북 정책에도 이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정책을 직접 내고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거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그래서 국민의 효용성이 좀 최대화되는 대북 정책을 좀 전환하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은 만나야 된다. 결국 우리가 이 고정된 바운더리 안에서 아무리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자 그건 북한의 주민들이 배제된, 북한 사회가 존중되지 못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 주민들이 일상의 생활을 같이 공유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협업 시스템과 동시에 기존의 분단의 어떤 구조 하에서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분단의 영역을 넘어서서 남북 공통의 경제, 남북 공통의 사회를 새롭게 좀 사고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양성되는 것이 이런 대북 정책에서 사람이 배제되는 것을 막는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북 정책은 앞으로 국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에 이양을 하면서 국가가 필요할 때 서포트해주는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정부의 영어의 어원을 보면 이제 가버넌트 자체가 어떤 섬긴다, 서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뭔가를 주도하기보다는 이제 국민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국민들의 입장에 순응하면서 거기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모색하는 좀 새로운 전환이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비정상의 정상인 이 시대에서는 필요한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